탄자니아 북부 에야시 호수 근처에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라진 조직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부족 중 하나인 하자베족입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키우지 않고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고 식량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하자어는 다른 어떤 언어와도 다르며 그 기원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부족에는 약 1,300명이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관습이 있을까요? 문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규칙도, 족장도, 계획도 없는 삶. 하자베족 책의 초기 인류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사냥과 채집을 하는 집단의 데이터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중 탄자니아의 하자베족은 가장 유용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마을, 도시 또는 정부가 존재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류는 역사의 대부분을 수렵 채집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면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자베족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지도자를 두거나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소를 이동하고 임시 거처에서 잠을 자며 사냥, 낚시, 과일, 뿌리, 꿀 채집을 통해 식량을 얻습니다. 오늘날 어떤 집단도 10만 년 전 인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하자베족은 매우 가깝습니다. 문자가 없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식량을 장기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도구, 그리고 옷차림은 현재보다는 과거를 더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하자베족은 탄자니아 북부 에야시 호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덤불과 나무로 뒤덮인 건조한 지역에서 그들은 2,030명씩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때로는 한 곳에 며칠씩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영양이나 개코원숭이 같은 동물을 사냥합니다. 여자들은 뿌리, 과일 또는 고슴도치 같은 작은 동물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모두 토론을 통해 내립니다. 누군가 집단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이나 다른 수용소로 가서 살아갑니다. 처벌도, 감옥도, 경찰도 없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합니다. 하지만 음식을 나눠 먹는 것과 같이 모두가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칙이 있습니다. 가족은 다른 곳과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할 때마다 만나고 마찬가지로 쉽게 헤어집니다. 남자가 여러 여자와 아이를 낳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누구와 함께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하자베족은 미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사냥을 하지 않으면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꿀을 채취하지 않으면 설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가서 필요한 것을 채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다음 날까지 참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이웃 부족들의 언어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밖에서는 보기 드문 딸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들의 언어가 정확히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사냥하는 모습이나 어머니가 채집하는 모습을 따라하며 필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달력이나 시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해, 계절 또는 꿀철이나 영양이 도착하는 날과 같은 사건으로 측정됩니다. 그들은 생일을 축하하거나 누군가 죽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힘들어 보이지만 하자베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고프면 먹고 원할 때 자고 지루하면 움직입니다. 한 지역에 식량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하자베족은 정신 건강 문제가 적습니다. 그들은 많이 웃고 아이들과 놀고 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동체는 끊임없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로움이나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경쟁은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농업과 산업화 이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협력, 언어, 성별 분업과 같은 많은 인간의 특징은 돈, 국가, 기술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하자베족을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들이 후진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주 생활을 시작하기 전 인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 생활은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수렵 채집 집단이 사라지거나 현대 세계에 적응하고 있지만 하자베족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냥한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지도자가 없습니다. 21세기에 그들은 과거의 파편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긴 것으로 살아남기. 하자베족이 잊혀진 땅을 활용하는 방법. 하자베족은 탄자니아 북부 에야시 호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옥하지도 않고 농사짓기에도 쉽지 않지만 그들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고 큰 나무도 없습니다. 초목은 덤불, 가시나무, 바오밥나무, 관목, 그리고 몇몇 공터뿐입니다. 많은 농경 집단이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베족은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척박하고 수분 보유 능력이 부족합니다. 간구량은 2계절에 걸쳐 내리지만 그 시기에도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만큼 충분한 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 그곳에서 농사를 지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정착한 다른 사람들은 더 비옥한 곳에 정착했고 하자베족의 영토는 비옥해졌습니다. 그들은 약 4,000제곱킬로미터의 범위 내에서 이동합니다. 울타리를 치거나 땅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식량이나 물이 있는 곳에 정착합니다. 그 지역이 고갈되면 다른 장소로 걷습니다. 때로는 이전에 가봤던 곳으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특히 그 시기에는 과일이나 동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길목, 모든 꿀나무, 먹을 수 있는 뿌리가 있는 모든 구멍을 알고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그들에게 중요한 나무입니다. 과일과 그늘을 제공하고 어떤 나무는 줄기에 물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무리가 이 나무들 중 하나 근처에 정착하면 그곳은 종종 캠프의 중심지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종교나 고정된 전통 때문이 아니라 나무가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근처의 동물이나 벌집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거처는 아주 기본적인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오두막입니다. 설치하는데 1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잠을 자거나 햇빛이나 가벼운 비를 피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장소에 며칠 동안 머무르면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지만 결코 큰 구조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떠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두고 갑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지역 내에서도 모든 장소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건조한 지역도 있고 초목이 더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흰개 미집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바위투성이 언덕이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평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종류의 먹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절과 찾는 것, 뿌리, 꿀, 고기, 과일, 물에 따라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은 물가에서 발견되고 어떤 종은 바위투성이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하자베족은 이 점을 이해하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계절에 따라 먹이나 과일나무에 더 가까운 곳으로 캠프를 옮깁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식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걷고 생활하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고정된 장소에 정착하라는 외부 압력이 있었습니다.
일부 정부 프로그램과 단체는 그들이 이동을 멈추고 집을 받아들이고 작물을 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어긋납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주변 식량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존하게 하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자베족 영토 내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목장주와 농부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가 서류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정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자베족은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이전에 문제없이 사용했던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들은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없지만 땅을 사용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의 발자국을 식별하고 어떤 동물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곧 열매를 맺을 나무와 꿀을 준비한 벌집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지식은 외부인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천연 우물, 연못 또는 물을 깃기 위해 땅을 파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건기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몇몇 주요 급수 장소는 여러 부족이 공유합니다. 다른 것들은 고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됩니다. 그들은 단일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량을 결합하여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어떤 해에 과일이 많지 않으면 사냥을 더 많이 합니다. 사냥감이 부족하면 뿌리를 찾습니다. 비가 오면 꿀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그들은 작물이나 가축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 내 어떤 땅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대사냥이 있었던 곳, 누군가 죽은 곳, 아이가 태어난 곳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념물이나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물건이나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모든 일을 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자베족에 보이지 않는 역할, 하자베족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조직 방식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가 이를 배웁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자는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이해합니다. 법이나 학교는 없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관찰함으로써 배웁니다.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뿌리, 과일, 식용잎과 같은 식량을 모으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고 오두막을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을 맡습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함께 나가 잘 아는 지역을 탐험하고 발견한 것을 가득 채워 돌아옵니다. 종종 그들이 얻는 것은 사냥 운이 없는 날에 무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반면 남성들은 사냥에 더 집중합니다. 활과 화살을 사용하고 혼자 또는 둘이서 동물을 찾아 나섭니다. 몇 시간씩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큰 것을 사냥하면 야영지로 가져와 모두와 나눕니다. 또한 귀중하게 여기는 꿀도 채집합니다. 여성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오르거나 더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아 남성이 더 자주 합니다. 특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지만 모두가 따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장난감 활을 가지고 놀며 조준 연습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땅을 파서 뿌리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러한 관습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지만 모두가 제 몫을 다하도록 하는 일종의 동료 압력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예전처럼 사냥이나 채집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결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그들의 의견은 존중받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보는 것보다 조부모를 보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책이나 수업 없이 모닥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지혜가 전해집니다. 이사할지, 무리지어 사냥할지, 식량 부족으로 지역을 바꿀지 결정할 때 어른들은 대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참여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았고 그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에 어떤 과일이 잘 익었는지, 건기에 어느 지역에 물이 가장 많은지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모두에 의해 양육됩니다. 아버지와 삼촌, 어머니와 숙모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집단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잡습니다. 이는 공동 양육의 한 형태입니다. 여성은 평생 여러 남자와 여러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비난받지 않습니다. 남성 또한 평생 한 여성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때때로 배우자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의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면 캠프 내 다른 여성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의사나 병원은 없습니다. 출산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의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출산 후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후면 다시 수학을 시작합니다. 긴 휴식은 없지만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맞춰 조정됩니다. 더 이상 먼 거리를 걷거나 집안일을 도울 수 없는 노인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아무도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불 옆에서 잠을 자며 젊은이들은 필요할 때 물이나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이러한 보살핌에 이야기, 조언, 그리고 추억으로 보답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무엇을 생산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아는지에 있습니다. 복잡한 통과 의례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들은 혼자 사냥을 나가 캠프로 무언가를 가져오면 어른이 되고 여자아이들은 나이든 여성들처럼 수학을 도울 때 어른이 됩니다. 아무도 이를 파티나 의식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문화권처럼 반항기를 겪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어른들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질문을 하고 때로는 그저 따라합니다. 하지만 대립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위치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집단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다른 일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사냥이 채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꿀을 가져오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집단 전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노력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사냥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다. 비축량 없는 삶 하드자베족에게 식량을 찾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고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동물 사냥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여자들은 막대기를 들고 뿌리를 파거나 특정 달에만 자라는 과일을 주워 먹으러 간다.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모두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들에게 식량은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비축량도 농작물도 가축도 없다. 그들은 땅이 주는 것을 찾아다니며 살아간다. 남자들은 발자국과 오솔길, 표지판을 따라 수 킬로미터를 걷는다. 때로는 영양을 사냥하고 때로는 고슴도치나 다람쥐 같은 작은 포유류를 사냥한다. 확실한 것은 없지만 절망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도 내일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예전처럼 자주 사냥하지는 않지만 잡은 것을 모은다. 그들은 땅속에서 뿌리를 찾고 가지를 꺾고 덤불에서 열매를 따는데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냅니다. 힘들고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종종 그들이 가져온 것만으로도 무리를 며칠 동안 지탱할 수 있는데 특히 사냥에 실패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꿀은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식량 중 하나입니다. 꿀을 얻기 위해 남자들은 나무에 올라가 연기를 내뿜어 벌을 쫓아내고
벌에 쏘일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벌집을 가지고 돌아오면 모두 함께 모입니다. 아무도 놓치지 않습니다. 꿀은 달콤하고 에너지를 주며 매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뿔이나 식물을 섞어 만드는 다른 혼합물의 재료로도 꿀을 사용합니다. 모든 동물을 같은 방식으로 사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물은 덤불 속에 숨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어떤 동물은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해야 합니다. 각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냥꾼의 기술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냥꾼은 뛰어난 사격 실력이나 먹이의 이동 경로를 더 잘 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냥꾼들은 꿀을 존중하지만 다른 사냥꾼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동물이 쓰러져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깨끗이 씻고 나눠야 합니다. 고기는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사냥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공평한 분배가 집단을 하나로 묶는 원동력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자기 것만 차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더 이상 그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기심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아이들도 참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냥이나 어머니의 채집에 동행합니다. 보고 따라하면서 배웁니다. 모든 것은 본보기를 통해 배웁니다. 아이는 어떤 뿌리가 유용하고 어떤 뿌리가 유용하지 않은지, 어떤 열매가 익었고 어떤 열매가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압니다. 활과 화살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사용할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 소년들은 연습합니다. 먼저 작은 새를 다루다가 더 큰 동물을 다루기도 합니다. 모든 화살은 손으로 만듭니다. 화살촉에는 아이들이 직접 독성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대대로 전해집니다. 계절에 따라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건기에는 과일이 줄지만 더 많은 동물들이 물가로 옵니다. 우기에는 먹을 수 있는 뿌리와 새싹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달 필요한 것을 찾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무언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섭니다. 사냥하거나 채집한 것은 재빨리 먹습니다. 고기는 바로 먹거나 남은 것은 햇볕에 말립니다. 꿀은 나눠주고 하루 안에 다 써버립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식습관 때문에 그들은 항상 경계하고 활동적입니다. 때로는 근처의 다른 무리와 협력하기도 합니다. 과일이 많은 지역이 있거나 벌집이 가득 차면 서로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됩니다. 물론 특히 식량이 부족할 때는 경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식량을 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아는 것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숨겨진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거나 지난주에 동물을 본 곳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지도와 같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른이 특정 식물이 특정 장소에서 자란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들은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먹이는 다루기 어렵고 어떤 동물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준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내심, 지형을 읽는 법, 그리고 동물이 어디로 지나갈지 직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기술을 연마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바뀌는 이름. 부족의 숨겨진 규칙. 하드 자베족 여성들은 침묵을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논쟁에서도 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때로는 남편과 다투기도 하지만 같은 진영의 다른 여성들과 논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까운 친척일 경우 여성들 사이에는 매우 강한 유대감이 존재합니다. 같은 혈족 여성들 간의 이러한 유대감은
남성 친척들 간의 유대감보다 강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자신과 혈연 관계가 없는 남성들과 더 가까운 우정을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드자베족은 사람들을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지만 삶의 각 단계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출생부터 4, 5세까지의 가장 어린 아이들은 올라페, 올라페 또는 올라코, 오라코라고 불립니다. 6세에서 12에 13세까지의 아이들은 체체아페, 티셋세아피에라고 불립니다. 10대 소년부터 20세경 결혼할 때까지는 엘라티 나크웨테, 엘라티 나크웨테라고 불립니다. 17세까지 보통 부부가 되는 같은 나이의 소녀는 틀락웨 나크웨코, 틸락웨 나크웨코라고 불립니다. 성인이 되면 남녀를 엘라티, 엘라티라고 부릅니다. 이미 두세 명의 자녀를 둔 사람은 엘라티 카에, 엘라티 카에치라고 합니다. 45세에서 60세는 파네크웨테, 파네크웨테라고 하고 70대는 파네크웨테 카에, 파네크웨테 카에라고 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연약한 사람은 발람발라, 바람바라라고 합니다. 세대 간 경계는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연장자들과 잘 어울려 지냅니다. 어른들이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거나 누구와 파트너를 맺을지와 같은 개인적인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계나 상사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분쟁이나 오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심판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각 집단은 상황에 따라 함께 대화하며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울리지 못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다른 집단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문화권처럼 성문법이나 사법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단은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해 행동을 조절합니다. 만약 무언가가 정말 성가시다면 모두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합니다. 하자베족은 조직된 신을 믿지 않으며 사원이나 규칙을 가진 종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나 동물이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으며 때로는 새벽에 그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의식을 치르거나 매일 기도하지는 않지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믿음을 존중합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성대한 의식 없이 묻힙니다. 시신은 나뭇가지로 덮여 땅에 묻히고 묘비나 표식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으로 기억됩니다. 그들은 존경심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의식도 없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그 사람이 한 일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은 여정의 일부일 뿐 극화될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후의 형벌이나 모든 것이 더 나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곳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관대한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이나 종교적 규칙은 없습니다. 생각은 입소문, 모닥불 사이, 산책길을 통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말로 전해지고 실천됩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본보기를 통해 배웁니다. 아이가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을 보면 그들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압력만으로도 조화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존경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지만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도 정해진 만남의 날짜도 없습니다.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로 측정됩니다. 조훈, 사냥, 풍년, 아이의 탄생처럼요. 기억되는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달력이나 일정표도 없고 오직 자연적 요소만 있습니다. 꿀철, 동물들의 이동, 건기와 우기처럼요. 이것이 아이들이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없지만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배웁니다. 어른들을 따라하고 보고 느낀 것을 흉내내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사냥하는 법, 발자국을 인식하는 법, 위험을 피하는 법, 타인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각 이야기에는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부부는 예식 없이 맺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고 싶을 때 같은 오두막에서 살게 됩니다. 언젠가 헤어지기로 결정하더라도 아무런 형식적인 절차 없이 그렇게 합니다. 영원한 약속이나 계약은 없습니다. 오직 구두 약속과 선택의 자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안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무감이 아니라 원해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에페메와 보이지 않는 영혼. 이상한 하자베족의 영성. 하자베족은 사원을 짓거나 기도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짓지 않습니다. 경전, 사제, 위계가 있는 종교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후 세계,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경전 없이도 말, 몸짓, 관습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중 영적인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는 에페메입니다. 이 용어는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에너지, 하루 중 특별한 시간 또는 일종의 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 즉 사람이 죽었을 때 남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 하나의 설명은 없습니다. 각 성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이해하며 이는 논의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단일한 영혼은 없습니다. 정기적인 제물이나 의무적인 축하 행사를 치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행위입니다. 사냥이 잘 되면 어떤 이들은 낮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합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말 없이 하늘이나 불을 올려다봅니다. 이는 고정된 의식이 아니라 존경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불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상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열이나 요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남의 장소이자 이야기가 전해지는 장소이며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것과 접촉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영혼들이 불 주변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믿기에 그곳에 앉아 고인을 기립니다. 춤은 매일 혹은 어떤 이유로든 공연되지 않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춤 중 하나는 에페메 춤입니다. 몇몇 성인 남성만 참여하며 밤에 진행됩니다. 북이나 악기 소리는 없고 오직 발소리, 목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만이 즐깁니다. 이 춤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물리적인 것 너머의 것과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적 인물이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느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방지합니다. 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꿈이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꿈은 다음 날의 상황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 어떤 장소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꿈을 꾸면 사람들은 잠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동물에 대한 꿈을 꾸면 다른 방향으로 사냥을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비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은 법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관도, 묘지도, 묘비도 없습니다. 시신은 자연에 남겨지고 때로는 나뭇가지나 돌로 덮여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지만 침묵이 흐릅니다.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해진 의례는 없지만 모두가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특히 불 주변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영혼은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동안 집단 가까이에 머물며 경청하고 동행하고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한동안은 고인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들이 이 기간 이후에 가장 잘 고려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 1년 중 특정 시기에 날씨가 크게 변하거나 철새가 도착할 때 일부 어른들은 하늘이나 나무를 향해 몸짓을 합니다. 이는 다른 종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묻지 않고 그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있다고 느낍니다. 조직적인 종교 행사는 없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계절의 도래를 위해 노래를 부르거나 특별한 사냥이 있을 경우 춤을 춥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하 행사는 매년 계획되거나 반복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누군가 명령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연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침묵시키거나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대신 아이들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이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 어른은 어렸을 때 들었던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기록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형성되어 대대로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특정한 것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는 그 생각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갈지 결정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특정 영혼을 믿고 어떤 아이들은 숲의 힘을 또 어떤 아이들은 꿈의 힘을 믿게 됩니다. 모두가 어울립니다. 어떤 교조주의도 없습니다. 결정의 코 하자베족에게 후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만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냄새를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간에도 코를 사용하며 어린 시절부터 코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가 울거나 아플 때 어머니는 단순히 안아주거나 말로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코를 통해 냄새를 맡습니다. 아이의 목, 가슴, 머리에 코를 대고 심호흡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아이의 몸에 변화가 생겼는지, 냄새가 변했는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들은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상한 냄새는 열, 복통, 심지어 슬픔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도 코를 사용합니다. 물론 사냥을 할 때는 단서, 동물, 연기, 썩은 음식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코를 킁킁거립니다. 파트너가 조용하거나 이상해 보이면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목덜미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놀리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 괜찮냐고 묻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냄새를 맡습니다. 놀이의 일부가 아니라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일상의 일부로 파트너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파트너의 머리에 다가가 차분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접촉이 그들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채취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아플 때,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등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제품으로 채취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래의 채취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나면 즉시 알아차립니다. 어른이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친구나 가족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행동이 다른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또한 사물의 냄새를 맡습니다. 누군가 잘 모르는 뿌리나 열매를 가져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쁘면 먹지 않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면 먹어봅니다. 하지만 맛이 나쁘지 않더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그냥 넘깁니다. 입보다는 코에 더 의존합니다.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후각이 시각이나 청각만큼 중요합니다. 물을 찾을 때 어떤 사람들은 웅크리고 땅에 숨을 쉽니다. 땅을 파기 전에 땅속의 습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동물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가만히 서서 코로 숨을 쉽니다. 젖은 털, 신선한 배설물, 피와 같은 독특한 냄새는 그들에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후각 활용은 고립된 전통이나 과시용 관습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무시하지 않도록 배웁니다. 이것은 육감이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더 귀 기울여 듣는 감각입니다.
하자베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일부 방문객들은 처음에는 코가 너무 가까이 닿는 것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그것이 침습적인 행위가 아니라 친밀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냄새를 맡으려고 가까이 다가올 때 그들은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웃거나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행동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기 냄새입니다. 특별한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냄새가 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흙 냄새, 영이 냄새 또는 죽은 동물 냄새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냄새에 대해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꿀 냄새가 나, 개 냄새가 나, 밤 냄새가 나 와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것에는 고유한 냄새가 있으며 냄새가 변하면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열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냄새가 변했는지 여부입니다. 남자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다른 냄새가 난다면 그는 휴식을 취하러 보내질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캠프에서 뭔가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 모두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들은 냄새와의 이러한 연관성을 이상하거나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매일 경험합니다. 기록하거나 규칙을 정해 가르치지 않더라도 모두가 코를 어떻게,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자베족은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먹고, 관계를 맺고, 집단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외부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단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일상생활, 가르치고 양육하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누구도 흉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주변 세상이 변해도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 잘 맞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수합니다.